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백악관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리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기후 특사인데요. 아주 생소하고 특이한 직책이 신설된 겁니다. 기후와 관련된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에 의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좌파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후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정책 관련 문서나 언론에서도 슬그머니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사실 매우 다른 개념이죠. 지구온난화 무엇일까요? 과거 위키백과의 지구온난화 항목은 현재 기후변화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항목에는 기후변화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양상의 대규모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인류가 전례 없는 영향을 끼쳐 지구적 규모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죠. 기후변화로 대체되기 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지구온난화는 일정 기간 내 대기와 해양이 온실 효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기후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을 가리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3년 유엔이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20세기 중엽 이래 관측된 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영향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본다면 지구온난화 가설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N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행한 보고서에 인간의 영향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확실히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간 애매한 표현입니다. 지구온난화 가설에는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란 용어로 대체되어 버린 지구온난화, 이 가설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농업기상학자 마이클슨은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구온난화 가설의 오류에 대해 지구온난화 예언 30년 얼마나 잘 성립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상학자 제임스 한센입니다. 그는 1988년 에너지 자연자원위원회 공청회 출석에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여 지구온난화를 과학계의 핫 이슈로 만들었죠.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구가 빠르게 따뜻해질 것이며 높은 해결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추론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기후 정책의 근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슨은 지구온난화 추론이 제시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2015년도에 비정상적인 엘니뇨 현상을 제외하면 전 세계의 지표 온도는 2000년 이후 상승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거론한 한센은 지난 2007년에 그린란드 지역의 얼음 대부분이 빠르게 녹을 것이며 향후 100년 내에 해수면은 약 58cm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네이처지에 실린 그린란드 빙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앞으로 6,00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훨씬 높게 올라가더라도 그린란드 지역의 얼음은 소량만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틀린 예측은 한센뿐만 아니라 UN IPCC가 채택한 각국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 또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려서 예측했습니다. 한센과 유엔이 언급한 온도 상승 예측이 빗나간 것은 연무지, 즉 에어로졸의 배출이 온난화 효과를 늦춘다는 점을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연무질은
대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고체 입자 또는 액체 방울을 뜻합니다. 초미세먼지나 구름, 안개, 연기나 먼지와 같은 것이 연무질인데요. 이 연무질은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효과를 냅니다. 마이클슨은 기고문에서 룩 리스라는 학자의 논문 내용을 인용해 유엔이 채용한 전문가들의 잘못된 예측 방법을 수정하면 국제사회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든 줄이지 않든 전 세계의 온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세계는 왜 비싼 대가를 치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지금까지 늘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변동의 주기는 몇십 년에서 몇백만 년에 이르고 그 변화의 범위는 국부적일 수도 전 지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 변화는 태양 복사열, 지구 운행 궤도의 변화, 그리고 대륙 이동, 판과 판 사이의 충돌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산맥을 만드는 조산운동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죠. 물론 온실가스 배출 등 인간의 활동 역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온도 변화를 인간의 경제활동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적 요인을 아예 배제하고 내린 잘못된 판단이고 단기적인 기온 변화를 영구적인 변화처럼 과장하는 것 또한 틀린 것이죠.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인 대륙판의 이동은 육지와 해양의 위치, 면적을 변화시키기에 지구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쳐 온도 변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조산운동은 산맥이나 협곡을 형성시켜 지형을 바꾸게 하고 심지어 고산 빙하까지도 만들어냅니다. 태양은 지구의 주요 외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은 지구 표면 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복사 변화 주기는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11년 주기의 흑점 활동 변화는 지구 성층권 온도에 1.5도의 영향을 미쳐 고위도 지역은 더욱 춥고 저위도 지역은 더욱 덥게 만듭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자연적 요소들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자연적 요소에 의해 기온이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초점을 두고 지구상의 단기온도 변화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이론은 실패한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유엔 IPCC가 글로벌 기후변화 평가기구를 조직하고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면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유엔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은 의문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근위적인 이론이 되었고 각국은 이 이론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매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IPCC의 발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2009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 전 유엔 IPCC는 기온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 자료들을 삭제했다가 일부 언론에 들켜서 비판을 받았고 히말라야 빙하가 2035년쯤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3년 뒤에 그 예측이 틀렸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히말라야 빙하는 원래 예측보다 300년 뒤인 2350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IPCC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학적 예측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30년 뒤의 일도 제대로 예측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측한 300년 뒤의 일도 정확히 예측한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록과 예측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의 기후학자 마이클 박사는 지난 1000년간의 기후를 조사한 결과 20세기 말에 지구 기온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 국립과학원의 통계위원회는 마이클 박사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지구온난화 가설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인 필 존스 영국 기후연구센터 소장이 지구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스 소장은 지구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치를 부풀렸고 지구의 기온이 자연적으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축소하거나 삭제했고 논문 작성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의 과설과는 맞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등지에 몰아친 한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사건 후 지구온난화를 주장했던 이들은 지구온난화를 슬그머니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다고 한 것을 근래에 와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지구온난화 주장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마크가 찍히면 비록 가설이라 하더라도 신뢰성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 또한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 때문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가설에 권위를 부여하고 힘을 가지게 하고 정책으로서 강제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의 인정을 받은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은 결과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가 됐죠. 그 예로 파리 기후협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먼저 경제 발전을 일으켜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혜국 중 하나인 중국,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수혜국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지난 4월 미국 기후특사가 상하이를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할 때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하여 빚진 기후변화 개선 보조금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중국에게는 유용하게 써먹을 또 하나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고위층을 매수하여 유엔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이들을 매수할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차원의 성격을 가진 보조금인데요. 과연 그 국가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더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예상대로 더워진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시원해진 곳도 있었죠. 지구온난화를 과학적 합의로 정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말 그대로 가설에 불과한 이론인데 그에 대해 권위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암묵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좋지 않고 재난을 불러올 것이고 그 원인은 자연이 아닌 인간에 있다고 동의하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구 기온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학적,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연구가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미 정해놓은 답에 맞추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는 정치적 올바름 등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의도와 결부된 복잡한 이슈입니다. 슬그머니 이름을 바꿔버린 지구온난화 가설은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이야기들로 인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셨지만 그 가설에 모순이 있음이 밝혀지자 이번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습니다. 과거 서구에는 중세온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과거 빙하기가 끝날 무렵엔 수십 년간 온도가 10도씨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3000여 년 전 중국 각골문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2도씨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도 과연 그것이 문제이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과학적 합의에 의해 설득당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위협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재난을 운운하며 정확한 통계가 아닌 조작된 자료와 여러 가지 근거 중 작은 근거를 크게 부풀려 제시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때 그 진실을 더 알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